볼게요. 네. 일단 아까 그 페이지로 한번 옮겨보세요. 네. 아까 그대로 있거든요. 예,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보면은 네. 문이 따로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그거 보시면 일단은 저기 지금 저 아까 스크랩하고 덧글하고 스크랩하고 뭐가 있었죠? 엮인 걸. 아, 엮인 글이 있었죠. 네. 거기데 아까 그 저 두 개 있다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게 많을수록 좋은데 그걸 클릭을 해보세요. 네. 클릭을 해서 보면 오른쪽 편에 네. 아니 지금 그 클릭을 해서 보면 포스팅이 보여요. 아, 예, 이거. 포스팅이 보이면 쭉 내려와서 네. 오른쪽에 보면 설정 이거 눌러보세요. 설정. 여기요? 네. 설정을 눌러보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모두 보내 블로그 카페 여기 있잖아요. 블로그 카페 보내기 수 있잖아요. 네. 이걸 갖다 클릭을 해보세요. 네, 그걸 클릭해보시죠. 그러면 누가 내 블로그를 네. 스크랩 해갔는지 글을 스크랩 해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스크랩 해간 걸 알 수 있을 때 네. 이걸 또 들어가 보면 네. 그 사람에 대한 블로그로 갈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가보세요. 한번. 네. 이분한테. 네. 가보시라고. 그러면 삭제되거나 존재하지 계십니까? 그 사람이 스크랩 해갖고 갔는데 네. 지금 삭제했거나 그 글이 네. 아니면 나름대로 비공개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럼 이거 창을 닫으시고 네. 이걸 이 사람 그거는 있는 것 같은데. 뭐요? 아 블로그는 있죠. 네. 내 글을 갖다가 그 사람이 스크랩 해갔으면 거기 그 글이 스크랩 해간 글이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럼 스크랩을 해갖고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네. 다른 근데 거 스크랩 해간 것은 다른 사람 걸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오죠. 네. 여기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출처하고 원문만 저기가 원문만 나오잖아요. 네. 글은 안 보이지죠. 네. 보세요. 출처하고 원문만 보이잖아요. 네. 요것은 원문에 이게 URL 주소가 이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밑에 머리 통상적으로 보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 이 글이 나와야 되잖아요. 글이 제목부터 이렇게 쭉쭉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지금 없잖아요. 그건 왜 없느냐? 내가 블로그를 쓸 때 다른 사람이 퍼가도록 허용은 해놨긴 해놨는데 주소만 퍼가도록 돼 있어. 글은 못 가져가도록 내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일장일단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걸 클릭을 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 대표님이 글을 올렸으면 맨 처음에 올린 사람의 포스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로 방문을 한번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 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봐버려요. 안 보고 이 글 자체도 그냥 클릭을 안 해버리고 말아버린다고. 그러면 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알려주려고 했는데 안 해버리고 마는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퍼갈 때 이 글까지 퍼갈 수 있도록 본문으로 설정하는 게 있어요. 본문 설정. 그거는 좀 이따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오면 이 사람 글을 가가지고 내 글을 가져가서 고맙습니다 하고 안부 겸 인사를 남겨주고 오는 게 좋다. 그래야 그 사람이 또 서로 간에 왔다 갔다 내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설정을 이제 그렇게 해놔야 되겠네요. 네, 설정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엮인 거하고 스크랩이 많을수록 좋은데 그거는 많을수록 좋은데 내가 많을수록 좋다고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소통을 얘기해줘. 서로 이웃을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남의 블로그에 가가지고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 글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록 원하면 네. 내가 다른 사람 글을 내가 가져와야 돼. 네, 네. 공짜는 없어 세상에.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자꾸 내가 가져와 버릇하면 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겠지. 가져가는지도 몰라.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모르면 당신의 글이 탐이 나서 네. 내가 좀 내 블로그로 가져가겠다 하고 네. 댓글을 남겨두면 아 저 사람이 그때서 무슨 말인지 이제 네, 네. 알든 모르든 좀 눈치를 챌 거라고. 네, 네. 그럼 그 사람도 대표님 블로그에 와가지고 네, 좋은 글이 있으면 가져가겠죠. 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네, 네.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 네. 내가 잠깐 얘기를 하면 네. 간판 만드는 것은 네. 여기 대표님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간판 아까 내려가요. 네. 간판 이렇게 그림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요걸 간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네. 어떤 블로그 가면 간판이 없고 그냥 글자만 한 줄로 그냥 딱 나열하는 블로그도 네.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간판을 좀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네.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네, 네. 집에 가면 정원수를 예쁘게 정원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좋잖아요. 보기가 좋은 것처럼 네. 블로그도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네,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드냐? 네. 여기에 가면 내 메뉴라는 게 있어요. 내 메뉴. 네, 네 메뉴. 네. 거기를 눌러보세요. 역삼각. 그러면 여기에 글쓰기 관리 리모컨 배경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리모컨을 가보라. 리모컨. 리모컨을 가면 여기에 지금 타이틀, 네이버 메뉴, 블로그 메뉴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네, 네. 그 여기 타이틀에 가보면 타이틀에 가면 이 블로그 간판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열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디자인, 색상, 전체 등록, 직접 등록 있잖아요. 네. 디자인, 색상 이거 하고 이제 직접 등록 이게 세 가지 구분되는데 여기 네이버에서 일정한 그 폼을 줘요. 네. 근데 그 폼을 쓸 거냐 아니면 네이버 걸 안 쓰고 난 내 독자적인 것을 만들어서 네. 쓸 거야. 그렇게 한다면 직접 등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직접 등록. 그래서 직접 등록을 들어가 보면 네. 여기에 나오죠. 그럼 가로가 773, 네. 그 다음에 세로가 여기 네, 네, 네. 773에서 966 픽셀로 돼 있고, 네, 픽셀. 세로는 50에서 300 픽셀로 돼 있어요.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간판에 네. 가로 치수하고 세로 치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네, 네. 그럼 이것이 50에서 300까지 픽셀을 주고, 네. 요건 뭐 900 아까 얼마까지 픽셀이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 픽셀 범위 내에서만 작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얘기로 픽셀은 그야말로 점점이 밝힌 말하자면 네. 얘기하나요? 네. 센치나 미리 단위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하는데 작업은 포토 스케이프라는 걸 내는 많이 써요. 네. 그 요건 이제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하는 네. 건데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네. 그 이미지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네. 이 규격에 맞게끔 편집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면 돼요. 조금만 활용할 줄 알아요. 네,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간판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간판 안에 이제 글을 넣는 거 그런 것들도 네. 그런 것들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포토스케이프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넣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설정에 가서 카테고리 설정하는 것은 방법은 아시죠? 그 다음에 아까 운영자 비공개로 해서 넣는 것까지도 아시고 운영자 네. 비공개. 네. 뭐 하여튼 조금 공부는 좀 해봐야 돼요. 그럼 카테고리를 하는 것을 잠깐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끄세요. 이거 끄시고 이거 꺼도 돼. 이거 끄시고 네. 저장 하나 됐어요. 자, 저장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관리라는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관리 들어가 보면 여기에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네. 그 다음에 메뉴 글 관리, 네. 스마트 리포터로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에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네. 여기 메뉴 글 관리에 보시면 네. 여기 블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블로그. 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인데 네. 여기 블로그에는 크게 보면은 카테고리가
블로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메모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특히 두 가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보면 뭐냐면 블로그라는 카테고리하고 메모 카테고리는 어떻게 틀리냐면 모든 블로그는 카페하고 틀린 게 뭐냐면 카페는 나 말고 내가 운영자인데 내가 이제 그 카페를 만든 본인이라고 한다면 나 말고 여러 회원들을 확보해 가지고 회원들이 와서 글을 다 써주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카페는. 근데 블로그는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개설한 본인만 블로그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안에 글을 쓸 때는 이제 블로그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글을 쓰기도 하고 메모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두 개 다 운영자가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데는 보면 메모라는 카테고리를 안 쓰는 블로그도 있어요. 블로그라는 것만 쓰고.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설정을 하는데 설정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개되는 카테고리가 있는가 하면 아까 그건 비공개로 되는 카테고리가 있었죠. 운영자 방이라고. 그 운영자 방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아이디하고 비번을 써서 들어가면 운영자 방이 눈에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나타나요. 운영자 방이. 다른 사람이 보려고. 운영자 방. 그래서 운영자 방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그 안 알리고 혼자만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 안에다 넣을 수 있겠죠. 깜빡 잊기 쉬우니까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잠깐 복원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넣어놓으면 되는 건데, 근데 단 얘기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메모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블로그는 혼자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메모는 안 그래 또. 메모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 다른 사람도 와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함께 쓰는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함께 쓰는 게시판. 메모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그러면 메모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함께 쓰는 게시판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남도 와서 글을 쓸 수 있어요. 오로지 딱 블로그에는 그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운영자 본인이 남이 와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돼. 그것이. 설정 안 해주면 맹탕이고 설정을 해주면 남도 와서 글을 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세요. 메모라는 카테고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니 메모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다시 빠져나와야 돼. 자, 그럼 여기에 보면 메모라고 있잖아. 메모. 자, 근데 여기도 우리 대표님도 요걸 한글로 바꿔주세요. 여기 글을 한글로 바꿔주라고. 한글. 자, 그 메모라고 하는 걸 여기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카테고리가 보이죠. 여기 카테고리 보이죠. 나하고 관심 정보, 기억하고 싶은 걸 함께 쓰는 게시판 있잖아요. 요 세 가지는 블로그에서 고정적으로 보여주는 카테고리 이름이에요. 여기서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 필요 없으면 빼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함께 쓰는 그 게시판 여기를 한번 가보자고. 클릭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 작성된 게시글이 없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여기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면 여기다가 관리 있어요. 관리.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메모 게시판을 쳐보세요. 메모 게시판을 치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함께 쓰는 게시판 여기 눌러보세요. 자, 그럼 함께 쓰는 게시판 나오죠. 여기 공개 비공개 돼 있잖아요. 공개 비공개 돼 있는데 여기 공개로 해놓은 것은 남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남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글쓰기 권한에 가서 요걸 내 서로 이웃까지만 돼 있잖아요. 요걸 푸세요. 푸고 누구나 쓰는 게시판으로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남도 와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 내 서로 이웃까지 하면 나하고 서로 이웃 관계를 안 맺은 사람은 못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나 쓰는 게시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됩니다. 이렇게 다 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카테고리를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면 메모란에 메모란 카테고리 추가하는 것은 여기 카테고리 관리 설정에서 카테고리 추가 있잖아요. 그 추가해서 나눠둘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메모는 어떤 용도인가요? 메모는 그야말로 내 블로그 카테고리에 글을 넣기는 좀 곤란하고 메모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글을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면 그 갖고 오는 것을 원래 원천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갖고 와서 내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스크랩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갖고 와서 내 블로그에 올리면 이것은 원천적으로는 내 블로그에서 노출이 막아집니다. 가지고 와서 블로그 포스팅 수는 올라가는데 노출은 안 돼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장해 놓은 공간이 내 블로그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 메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노출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블로그 안에 글 올린 것만 노출이 돼요. 메모라고 하는 곳에 글을 쓰면 노출이 안 됩니다. 원본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글을 갖고 올 때 어디로 옮겨가냐 하면 메모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좋아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메모는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노출이 근본적으로 안 돼요. 안 되고. 블로그에. 근데 이제 쓰는 사람들은 또 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남이 와서 예를 들어 메모라고 하는 곳에서 썼다고 해봐요. 그럼 내 블로그에 오는 사람은 일단 어떤 글이 어디가 새로운 글이 있는가는 N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건 New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글이 빠딱빠딱 거려요. 24시간 동안. 그러면 새로운 글이 있을 때는 이게 빠딱빠딱 거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무슨 글이 새로운 글이 있네 하고 궁금해서 글이 볼 수는 있는데 이거 네이버에서 노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메모란에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글은 볼 수는 있는데 그리고 함께 쓰는 게시판은 그렇게 설정을 하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내 관심 정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만 쓰는 게시판 이렇게 안 해놓고 여기다 누구나 쓰는 게시판으로 설정을 하면 남도 이 카테고리 안에 와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누구나 쓰기는 좀 그러니까 나만 쓰는 것이구나. 그냥 누구나 함께 쓰는 게시판만 누구나 쓰도록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죠. 카테고리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만들기인데 아까 그 타이틀은 영어로 된 거로 다 바꾸라고 그랬죠? 바꾸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거 당연히 그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바꾸는 거는 뭐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꾸면 돼요. 그건 나중에 타이틀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프로필 만들기. 프로필 만들기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프로필 있잖아요. 프로필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요? 여기 위에 프로필. 여기요? 여기 사진이 있네. 있어요? 아니 근데 요거다 있는 거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프로필을 눌러봤더니 프로필하고 프로필 히스토리가 있고 이웃들의 소개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눌러보는데 지금 프로필을 이거 내려보면 이렇게 내려보면 스크롤로 내려보면 이렇게 다 있죠. 더 내려보세요. 쭉쭉 내려보세요. 됐잖아요. 여기에 댓글을 써주면 좋다는 거죠. 댓글을 쓰면 좋은데 이 댓글은 누가 쓰냐면 그렇지 이 프로필을 보고 느낀 점을 적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댓글을 쓸 때 프로필 댓글이잖아요. 프로필 댓글. 프로필 댓글인데 이건 본인도 쓸 수 있고 남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안 써도 좋고 남이 많이 써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한테 와가지고 링크나고 아시죠? 링크나고 추천서 있죠. 추천하는 기능. 죄송합니다만 저는 남은 추천했는데 추천을 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지금 추천하는 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내 프로필 안에 와서 누군가가 댓글을 써준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 많은 사람이 와서 내 프로필을 보고 댓글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이 찾아가가지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누구한테 사정을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많이 남겨주길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정보에 가면 이건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공개 잘 하셨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가보세요. 히스토리
블로그 히스토리. 네. 블로그 히스토리 가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몇 년 됐습니다. 이렇게만 나오잖아. 네. 이걸 갖다가 여기 안에다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네. 모일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내가 일상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여기다 적으면 돼요. 여기다 네. 여기 적는답니다. 여기 날짜 네. 이름 이렇게 해갖고 다 적을 수 있어요. 네. 그게 무조건 많이 적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적다 보면 몇 자로 내로 돼 있거든요. 네. 한글로 200자 이렇게 돼. 여기 안에다가 그러면 간략하게 그날 내가 뭐가 있었다 내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얼마가 늘었다든지 그런 것들 적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블로그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어디 가서 강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변화가 있었다. 오늘 강의를 강의 들었다. 뭐 그런 것들도 그래.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 블로그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쭉 네. 블로그에 오늘의 소사처럼 계속 쭉 적어나가면 좋다. 네.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해마다 이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매일 쓸 수 있어요. 매일. 매일 쓸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의 소개말. 저건 지금 현재는 안 될 거예요. 이웃들 소개말이 여기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옛날에는 이웃들의 소개말을 갖다가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네이버에서.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저걸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안 할 수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프로필은 그렇게 쓰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구성은 뭐냐면 일종의 내가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집 안에 어떻게 꾸밀 것이냐 정원을 어디다 만들고 연못은 어디다 말고 그 다음에 안방 그 다음에 우리 주방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을 각각 나누어서 어떤 걸 꾸미듯이 그렇게 집 전체를 갖다가 일종의 조각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레이아웃을 하려고 그러면 남한테 남의 블로그를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하고 나도 저 블로그처럼 저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댓글로 해가지고 블로그가 참 꾸밈이 참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지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상하게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요. 아까 블로그에 관리 들어가 보세요. 블로그 관리요? 여기요? 그러면 여기 레이아웃 설정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야. 레이아웃. 이거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 그걸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이 보여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쭉 한 10개인가 될 거예요. 이거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하나씩 그 포맷을, 폼을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대표님 건 이걸로 만들어졌는데 봐가지고 다른 걸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각각의 위젯들이 다 있는데 이것도 내가 빼고 더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블로그를 보고 나도 이거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되거든. 그걸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그한테 알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대표님이 선수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각각 눌러봐고 연습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좀 내려보세요. 내려가고 보면 다 되면 좀 더 내려보세요. 여기다 여기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사전에 할 때 내가 여기 잠깐만 여기 설정됐다는 걸 미리 알아놓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위젯들 있잖아요. 요것도 요것도 위젯들도 필요 없으면 여기 X자 그거 버리면 돼요. 그리고 필요 있으면 위젯을 만들면 되는데 네이버에서 제공한 위젯 말고 내가 새롭게 하나 위젯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가 오기를 내가 당신 블로그에 위젯 하나 만들고 싶다. 설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어서 주문이 만약 오면 대표님이 만들어서 내 블로그에 다른 사람 위젯을 하나 걸어놓을 수 있어. 그래갖고 그 클릭을 하면 그 사람 블로그로 갈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레이아웃 직접 등록이라는 게 있어. 그럼 직접 등록이 어디가 있냐면 내려보면 여기 잠깐만 더 내려봐요. 더 내려봐요. 여기 보면 위젯 사용 설정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직접 등록 여기다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 블로그 필요한 위치에 위젯을 갖다 설치할 수 있다고. 그쪽 상대방
대표님 걸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 걸 만들어도 네. 되고 내가 네이버에서 제공하지 않는 어떤 유재산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 있잖아요. 토지에서 대표님 블로그가 좀 괜찮다고 싶으면 내가 내 블로그에 여기 토지를 홍보를 좀 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서로 소통해가지고 대표님 블로그에 설치할 수도 있다고. 그림을 갖다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 크기를 딱 해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쭉 넘어가시고 여기 간판 만들기 이렇게 나오고 내 블로그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간판 만드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연락처 기재 이렇게 됐는데 해보시고 요걸 보면은 대부분 알 수 있도록 내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고 안 되시면 또 다시 또 여기에서 또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 프로필 작성하기. 그 다음에 프로필 작성하는 방법. 새 프로필 작성. 그 다음에 새 프로필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해놨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 반영. 그 다음에 프로필 반영 사례. 프로필 반영 사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나름대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설정하는 방법 다 돼 있고 레이아웃 이제 설치하는 거 글쓰기 포스팅 연습 한번 들어가볼게요. 잠깐만요. 글쓰기가 네 됐습니다. 거기 자 그러면 지금 분량은 앞에가 지금 이 부분은 블로그 만들기에 대한 분량이고 지금 이제 블로그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내 블로그에 글을 잘 써가지고 상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블로그를 운영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0시 반. 그럼 좀 시간이 있네. 판단하시고